저 진짜 목숨 건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수술실에 들여보내 주시질 않으시길래 저 여기서 수술 못할 것 같다 말씀을 드렸어요. 저 진짜 목숨 건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사실 엉덩이에 주사 맞는 것도 무서워하는 아이였고, 근데 이제 결혼이 다가오는데 제가 그 집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은 일생일대 한 번뿐인 순간이고, 내 사랑하는 남편과 가장 예쁜 사진을 남기고 싶고, 근데 내 남편은 솔직히 살 안 빼도 돼요. 남편은 걱정이 없는데 저는 제 눈이나 코나 입은 마음에 드는데 80kg까지 쪄 있었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부어있는 얼굴들과 몸 보는데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결혼 1년 전부터 천천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난 진짜 내년에 결혼해야 되니까 빼자. 이제는 진짜 빼야 된다. 다이어트를 아무리 해도 팔뚝살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 그 웨딩 투어 할 때까지도 팔이 이랬다고 했잖아요. 제가 살을 빼면 얼굴 살이 먼저 빠지기 때문에 턱 같은 데는 좀 이렇게 날렵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팔은 제 힘으로 어떻게 단기간에 안 된다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웨딩 촬영을 6월에 앞두고 2021년 5월 달에 팔 지방흡입을 결정하게 된 거죠. 주변에 지인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그 당시에 네이버 카페나 이렇게 조사해보면 뷰티 관련 앱도 많고 그런데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유명한 병원이 그 당시에 압구정에 몇 군데가 있어요. 막 탑5 이래가지고 되게 이름난 지방흡입 병원들이 있는데 한 군데를 딱 찾아서 이제 갔어요. 서울로 갔고 혼자 갔어요. 병원 안에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우선 간호사분들이 환자를 응대를 안 해요. 자기들끼리 수다 떨고 있고 카운터에서 계속 낄낄거리면서 웃고 있어요. 병원 시설도 많이 노후화되어 있었고 병원 테이블도 안 닦은 지 너무 오래돼서 먼지가 많이 쌓여있고 그 먼지가 찐득찐득하게 변해 있기도 하더라고요. 좀 예민한 상황이라 예민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병원 내 분위기가 너무 어두침침하고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 병원이 유명할까? 그냥 가성비가 좋아서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사람들이 추천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해가지고 그냥 들어갔어요. 이제 상담 실장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 여자분이랑 이제 수술 전 상담을 막 받아요. 지방 막 이런 팔 같은데 막 표시하면서 여길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 될 것 같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시술 같은 것도 익숙하지 않고 수술도 처음이고 그렇게 병원 분위기가 안 날 줄 몰랐거든요. 상담 실장님이 너무 자꾸만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 어땠다 저땠다 이러면서 좀 TMI를 많이 발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긴장되고 첫 수술이라서 지방흡입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잘 되는지에만 집중을 하고 싶은데 본인의 얘기가 너무 많고 그 얘기를 제가 근데 뻥 안 치고 1시간을 들었어요. 막 수술이 1시간 딜레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1시간을 더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술 시간도 정확하지가 않고 약속되어 있는 수술 시간이 있어서 저는 1시까지 방문을 드린 건데 제가 3시까지 그날 병원에서 대기를 한 거예요. 수술실에 들여보내 주시질 않으시길래 상담 실장님한테 그냥 저 여기서 수술 못할 것 같다 말씀을 드렸어요. 간호사분들은 손님이 들어왔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테이블은 이렇게 먼지가 가득하고 수술실 입구는 왜 저렇게 허름하며 병원 내 분위기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제가 2시간까지 딜레이를 하면서까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전 목숨 걸고 온 거라서 여기서 받을 순 없다 해서 그날 그냥 나오게 돼요.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이거 나 진짜 큰 결정한 건데. 그리고 그 당시에 공무원 월급 한 달치를 제가 투자해서 받으러 간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그 공장형 지방흡입 병원에는 수술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나와요. 한 2, 3일 지나요. 그 사이에 제가 진짜 괜찮은 병원을 다시 찾아요. 이제 신논현역으로 갑니다. 갔는데 분위기 괜찮더라고요. 깔끔하고 친절하고 꼼꼼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 선생님이 진짜 신뢰를 주셨어요. 가정의학과 선생님인 걸로 기억하는데 뭔가 상담도 친절하시고 자세하시고 환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불안감을 많이 떨궈 주셨죠.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결정을 했고 제가 병원을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첫 번째 전담 마취과 의사가 상주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래도 마취가 모든 수술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수면 마취로 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량으로 지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최대한 많은 양의 지방을 안전하게 뽑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후기를 많이 보고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후 관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저희가 지방 흡입을 하고 나서도 몇 번 병원을 방문해요. 한 5-6번은 방문을 하는데 가서 이렇게 찜질도 하고 그 마사지가 있거든요. 이 울퉁불퉁해진 셀룰라이트를 마사지해주고 고주파로 치료하고 하는 사후 관리들을 받게 돼요. 그리고 흉터 치료도 레이저로 해주시거든요. 그런 후기를 철저히 보고 갔습니다. 요즘은 어플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플을 하나 까시면은 무슨 어플이었지? 뭐 바비톡이라는 어플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실제 후기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꼼꼼히 찾아서 나한테 맞는 병원을 찾아서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격이 중요한데 이게 되게 저렴하게 하는 곳은 60만 원에도 하시고 더 비싼 곳은 300만 원까지도 할 거예요. 시술 방법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저는 딱 160에서 180 정도 지불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가 딱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압박복은 따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압박복도 꼭 입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총 얼마인지 알아보면 되실 것 같아요. 시술 과정은 이제 환복하고 가운을 입고 상담실장님이랑 상담을 해요. 그러면 그때 뭐 전반적인 금액이나 수술 과정 경과들을 안내를 받아요. 당일 퇴원을 하기 때문에 보호자 연락처나 그런 것들도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들어가요. 그러면 팔을 이렇게 벌리고 서요. 어떻게 해서 지방흡입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펜으로 그리면서 몸에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술할 시간이 다가오겠죠? 바늘을 꼽고, 그때 발에 바늘을 꼽았던 것 같은데? 제 기억력이 약해가지고. 소독약을 온몸에 발라줘요. 빨간색 소독약을. 그때부터 기분이 되게 요상해요. 나 진짜 수술하는 거구나. 그래, 잘할 수 있을 거야, 박다솜. 덤덤한 것도 있긴 했는데, 지방흡입에 대한 그런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았잖아요. 너무 무서웠지만, 그만큼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는 거에 제 사활을 걸었던 기억입니다. 누워있으면 수면 마취를 해주시잖아요. 그럼 그냥 잠에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버틸라 해도 버틸 수 없어. 그냥.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팔꿈치, 요 겨드랑이 위, 겨드랑이 뒤 이렇게 세 군데에 구멍을 뚫으셔서 얇은 호수를 넣어서 이제 다들 아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방을 뽑아내십니다. 수술 시간 2-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거를 직접 몸으로 뽑아내시기 때문에 엄청난 체력을 소모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방식이 바뀌어서 주사로 안에 액을 침투해서 이렇게 눌러줘가지고 만져서 그 액을 다시 빼는 형식으로 간다고 하는데 제가 했던 4년 전에는 직접 이렇게 지방을 뽑아내는 형식으로 했었답니다. 푹 자고 일어나요. 팔에 붕대가 감겨져 있고 따뜻한 장판에서 이렇게 깼어요. 되게 뜨겁더라고요, 장판을. 왜냐면 체온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 장판을 최대한 뜨겁게 해서 체온을 유지시켜 주신 것 같아요. 일어났는데 이제 남편이 있길래 안도를 하고 이제 당일 퇴원이 가능하니까 슬슬 일어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핑 돌더라고요. 너무 어지러워요. 이게 지방이 너무 많이 빠져나갔나 보죠. 몸에 있던 체액이 많이 빠져나가고 지방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너무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일시적이긴 해요. 그래서 참을만 하고 남편이 운전을 하는 자동차를 타고 그 상태로 저는 이제 평택으로 내려왔죠. 거기에 이제 안내문에 죽을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저를 위해서 전복 내장죽을 주문을 해놓은 거예요. 제일 고급 죽을 주문을 해놨는데 제가 그 내장 냄새를 맡고 또 토를 했다라는 거. 제가 평소에 전복 내장 진짜 좋아하는데 그날은 속이 너무 안 좋은데 거기에 죽 냄새를 맡으니까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못 먹겠다 이래가지고 흰죽을 다시 먹었죠. 근데 사람이 이게 죽 먹기 전까지는 진짜 피골이 상접하다는 게 이건가 싶을 정도로 얼굴이 하얘가지고 누워있는데 저희 남편 말로는 진짜 죽기 전 얼굴이라고 말을 해줬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죽을 한 입 먹잖아요. 바로 핏기가 돌아요.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그때 진짜 어지럽고 힘들고 죽겠는데 정신 차리고 죽을 한 입 먹는데 빨짱해진 거예요. 완전 멀쩡. 그래가지고 와 이제 살만 난다. 압박복이 잡아주니까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그냥 너무 괜찮은데? 이러고서 덤덤하게 버텼던 것 같아요. 이렇게 피멍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점점. 여기까지 내려와요 피멍이 손바닥까지.
그거 가리느라 좀 힘들었죠. 근데 이제 시어머니한테 말을 못했는데 그 5만 너 멍이 왜 이렇게 심하게 들었어? 이래서 그때 둘러대느라 좀 너무 웃겼죠. 어머님한테 어머님 제가 그냥 운동하다 다쳤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놀랄만한 그런 비주얼이었긴 해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막 회복하는 기간 동안 저의 직장 동료분들이 웃으면서 제 팔을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럼 아파 죽는 거예요. 막 평소보다 더 아프니까 막 이러고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밀쳐버린 적도 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와.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말을 했죠. 야, 나 사실 지방흡입했어. 너 웃을 때 나 그만 때려. 아파 죽을 것 같다. 근데 그렇게 외부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한 평소에 그 욱신거림은 저는 견딜만 한 정도의 욱신거림이었고 수술 부위도 사실 되게 조그맣게 째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프고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하고서 열흘 뒤에 실밥을 풀으러 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마사지 받으면서 좀 아팠죠. 마사지 받을 때 아파요. 오히려 꽉꽉 누르면서 이런 셀룰라이트들을 다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마사지가 많이 아팠던 기억이고 그렇게 회복을 하고 병원에 한두 달 정도 더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어느새 제가 지방흡입을 했나 안 했나 좀 까먹어요. 멍이나 붓기나 땡김은 6개월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심한 욱신거림과 불편함은 한두 달 정도? 그래서 사후 관리 잘 해주시고 고주파 마사지 기기나 셀프 마사지 많이 해줘서 회복이 빨라질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지방흡입 했다고 살이 안 찌는 게 아니니까 꼭 식단 관리하고 운동을 해야 되더라고요. 웨딩 촬영이 왔어요. 제가 회복한 지 한 달 만이잖아요. 여전히 부어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웨딩 촬영 날에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지만 10월 말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신혼여행 가서 이제 제 팔뚝을 자신있게 공개합니다. 오히려 결혼식 날에는 제가 팔을 다 뒤덮는 드레스를 고르게 돼요. 그래서 지방흡입을 한 맛을 못 냈지만 그래도 신혼여행 가서 계속 나시 입고 다니고 더운 하와이로 갔기 때문에 너무 시원하게 훌렁훌렁 벗고 다녔답니다. 비키니도 입고 다녔고 그래서 되게 자신감 뿜뿜 넘치는 예쁘리한 팔뚝을 갖고 소위 뼈팔이라고 하죠. 저는 뼈팔까진 아니었지만 저는 그 당시에도 통통이었기 때문에 뼈팔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 있게 지금도 약간 전 지금도 그냥 괜찮아요. 왜냐면은 지방흡입을 하면 지방 세포가 사라진 거기 때문에 더 지방이 생길 일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다른 부위에 지방이 쪄서 그게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일 수 있어서 제가 쭉 관리하실 분들 아니면은 지방흡입을 선뜻 추천을 못해요. 그리고 제가 앞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팔 지방흡입에 만족을 매우 했던 터라 그 다음 해 설날 연휴에 복부 지방흡입도 또 하러 가게 돼요. 이게 팔에 만족을 하다 보니까 또 복부가 엄청 불편하잖아요. 뱃살 진짜 잘 안 빠지는 거 아시죠? 사무직이었다 보니까 앉아있을 때 너무 불편하고 바지가 다 안 맞으니까 같은 병원에 또 가서 복부는 한 200만 원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복부 지방흡입도 합니다. 오히려 복부다 보니까 그런 흉터나 그런 통증 같은 게 좀 더 덜 했던 기분이거든요. 복부도 역시 만족을 했고 제가 그 이후에 관리를 잘 못해서 살이 도로 찌는 바람에 이 엉덩이 쪽이랑 엉덩이 위, 엉덩이 아래 이 허벅지 쪽에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지금 좀 신체가 불균형해졌다. 하지만 상체만 봤을 때는 몸무게에 비해 조금 여리여리해 보이는 감이 있어서 옷을 입을 때 상체만 생각한다면 만족을 하고요. 그래서 쫄티도 많이 입고 저는 그냥 비키니를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체는 조거 팬츠랑 롱치마 같은 걸로 가려주고요. 원피스 입거나 지금은 이 하체도 빨리 살을 빼서 좀 더 편하게 걷고 지금 좀 뒤뚱거리면서 걷게 됐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걷는 게 저의 목표이고 다리도 좀 더 훌렁훌렁 자신감 있게 이렇게 다니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건강이에요. 내장 지방이 많이 늘어났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복부와 팔에 쪄야 될 살이 다른 쪽에 더 찌다 보니까 그래서 내장 지방을 없애서 빨리 건강한 삶을 되찾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된 것도 있어요. 저는 사실 지방흡입을 하게 된 걸 후회 안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후회 안 한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추천은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어느 누군들 살찔 줄 알고 살아가겠어요.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먹고 싶은 게 생길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는 어느 예상치 못하게 닥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애초에 습관이 잘 잡히신 분들 있죠. 운동 꼭 해야 되고 꼭 식단 관리하고 그런 분들은 쭉 자기 관리를 한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콤플렉스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이어트, 살 빼는 거는 진짜 정석적으로 가야 된다고 느껴요. 저도 이거를 34이 돼서 깨달은 거고 그런 안 좋은 삶의 패턴 속에서 지방흡입으로 도피를 한다고 한들 100%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다고 보장도 못하고 그 이후에 사후 관리가 안 되면 진짜 건강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수술이라는 게 생명과 밀접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콤플렉스들을 해결을 하고 불편함을 좀 덜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했기 때문에 후회 없이 잘 해봤다, 좋은 경험이다 생각합니다. 지방흡입을 마음먹고 계신 분들이 아마 여름이라서 많을 거예요.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후기 많이 찾아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병원 결정하셔서 후회 없는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제일 좋은 건 몸을 고루고루 균일하게 살을 빼는 거인 것 같아요. 건강하게 식습관을 자리 잡고 나이가 들어보니 이 꼼수 저 꼼수 해봤자 나중에 다시 다 돌아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다이어트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고 좀 더 생활 습관을 바꾸고 진짜 본질적인 다이어트를 해서 부지런하게 운동을 꾸준히 하고 내 몸을 살찌지 않는 몸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좋은 결정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스위치 온 다이어트 간식용 쉐이크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